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했다가 며칠 동안 냉랭한 공기가 흘렀던 적. 오랜 친구에게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졌던 적. 우리는 분명 좋은 의도로 말했습니다. 도와주려고, 챙겨주려고, 더 나은 길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참견으로 들리고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심지어 공격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남편이 건강도 안 좋은데 저녁마다 술을 좋아해서 걱정돼서 한마디 했답니다. 여보, 술 좀 줄여요. 건강검진 결과도 안 좋았잖아요. 했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신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것도 못 마시게 해? 그날 밤은 또 냉전입니다.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마음 한편에 무언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입니다. 좋은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는 서운함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 자책이 시작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내가 나이 들어서 꼰대가 된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념이 옵니다. 이제 그냥 입 다물고 살자. 어차피 내 말은 아무도 안 듣는데. 말을 참는 것도 외롭고 말을 했다가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것도 외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더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 저 선택은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것.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대방의 얼굴이 굳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쌓이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분명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사람은 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닌가? 조언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좋은 말이 관계를 망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킬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민했던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사는가?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왜 상처받는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봤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사람은 논리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맞는 말이니까 상대방도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업은 위험해. 지금 회사 다니는 게 훨씬 안정적이야.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업은 위험하고 실패 확률도 높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날 믿지 않아. 아버지는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내 꿈을 무시하고 있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주는 느낌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이건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설거지 좀 해줘요. 남편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아내는 당황합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얘긴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설거지 좀 해줘라는 말이 너는 집안일을 안 한다로, 사업은 위험해라는 말이 너는 능력이 안 된다로, 술 좀 줄여라는 말이 너는 자제력이 없다는 말로. 우리는 이렇게 변환해서 듣는 겁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존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존재가 부정당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50대 딸에게 말씀하셨대요.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여. 건강 좀 챙겨라. 딸은 그 자리에서는 네, 엄마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나보고 늙어 보인대. 관리 안 한다고 돌려 말하시는 거야. 남편이 물었답니다. 그냥 걱정하신 거 아니야? 딸이 답했답니다. 아니야. 엄마는 늘 나한테 뭔가 부족하다고 하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평생 쌓인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린 겁니다. 이게 조언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과거의 모든 말과 함께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언은 참견이 되고 비판은 싸움이 되는 거죠. 너의 선택은 틀려서라는 말은 상대방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틀린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판단력이 없어.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최근 교회 봉사 활동을 일주일에 3번씩 나가는 부인이 남편이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봉사는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무릎도 안 좋잖아. 부인의 표정이 굳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왜 늘 반대해요? 남편은 황당했답니다. 반대가 아니라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부인이 말했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당신은 좋겠지만 나는 답답해요. 그날 밤 두 분은 말이 없으셨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조언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잘못됐어. 나는 너보다 잘 알아. 내 방식이 너의 방식보다 낫다. 특히 이런 일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자주, 더 깊게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이 조언하면 그냥 듣고 흘립니다. 하지만 가족이, 배우자가, 오랜 친구가 조언하면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인정을 기대한다. 남편에게서는 나를 믿는 마음을 기대합니다. 부모에게서는 내 편이 되어주는 마음을 기대합니다. 친구에게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언을 하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편이 아니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더 많이 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봐야 하나요? 친구가 실수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어야 하나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조언하지 않는다. 다만 곁에 있을 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방관하라는 건가?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이건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 아니면 관계를 지키려는 것. 아들이 5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거 하지 마.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어머니는 몇 번이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날 믿지 않아라며 섭섭해했죠. 어머니는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내 말 안 듣는다는데 어쩌겠어. 지켜볼 수밖에. 3년이 지나 아들의 사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봐,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답니다. 힘들었겠다. 엄마가 밥 차려줄게.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아들이 그날 엄마 앞에서 울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가 직접 해봐서 배운 거잖아. 엄마 말 들어서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지금 그 아들은 다시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주 어머니를 찾아온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조언을 하면 상대방이 바뀔 거라고, 비판을 하면 상대방이 깨달을 거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경험으로 바뀐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아들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신 실패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실패했을 때 돌아올 곳이 되어주는 것. 그것 봐라가 아니라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게 조언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동하는 침묵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득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강요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다른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선택은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면서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 참는 침묵. 말하고 싶지만 꾹 참는 것.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요. 둘째, 회피하는 침묵. 말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요. 셋째, 선택하는 침묵.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진짜 침묵입니다. 선택하는 침묵은 참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끓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해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배운다. 내가 말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명함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뭐든 말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말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듣기만 해요. 말을 줄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관계를 지키는 건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옳은 말을 참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실패할까봐 우리가 불안해서일까요? 배우자에게 건강 챙겨라고 말하는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아프면 우리가 힘들어질까봐 걱정되는 걸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섞여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안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 타인을 바꾸려는 것보다 훨씬 쉽고 현명하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건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인생은 상대방의 것이라는 존중. 그리고 나의 평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참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평온. 68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결혼 생활 30년이 넘도록 부인과 수없이 싸웠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싸울 때마다 이런 말들이 오갔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이 되면서 이분은 문득 깨달았답니다. 30년 넘도록 싸운 이유가 뭐였지?
돌이켜보니 전부 사소한 것들이었답니다. 설거지 문제, 친척 방문 문제, TV 채널 문제.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들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심했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싸우면서 살지 말자. 요즘은 부인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좋은 생각이네. 당신이 알아서 해.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부인이 말했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겨서라는 승리감은 순간이지만 관계가 멀어져서라는 상실감은 오래갑니다. 두 번째, 노년의 품격. 말이 적은 사람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평온하게 품격 있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의 시작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의 여유.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고, 친구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만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니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선택, 다른 사람의 인생.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남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평온.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조언이 관계를 망치는지, 어떻게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인지, 말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얻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실천이 없으면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천 1.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입을 열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대부분의 경우 3초만 멈추면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은 말 하나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벽돌이 됩니다. 실천 2. 상대방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조언 대신 한마디만 말해보세요. 그렇구나. 나 요즘 사업 시작하려고 하면. 그렇구나. 많이 고민했겠네. 나 술 좀 마셔야 스트레스가 풀려. 그렇구나. 요즘 힘든 일 있어? 이건 동의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그냥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리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실천 3. 정말 말을 해야 할 것 같을 때는 조언 대신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말 좀 들어봐 대신 혹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봤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대신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돼? 질문은 조언보다 부드럽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도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왜 좋은 말이 관계를 망치는지, 쇼펜하우어는 그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줄어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평온한 저녁, 조금 더 편안한 관계,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침묵해야 할 때가 더 많다. 지나고 보니 관계를 지킨 사람은 가장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늘 참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철학 한 스푼이었습니다.